믿기 어려운 역전의 순간. 한때 한국에 내 몸을 맡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던 뉴욕 맨해튼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가 단 하루 만에 180도 전환해 100만 달러 연봉과 화려한 미국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이유로 태도를 완전히 바꿨던 것일까요? 한국에서 마주한 놀라운 현실이 그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지금 바로 그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저는 항상 현대의학의 힘을 믿어왔어요. 제 이름은 캐스피언 스털링이고 뉴욕시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일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열심히 일해왔어요. 저는 항상 우리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제공하는 치료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믿었어요. 병원의 분주한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밝은 조명, 최첨단 기기, 그리고 헌신적인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하게 맞물린 기계처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나라가 우리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한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다소 경솔한 시각을 가졌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조금 들은 정도였기에 그들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만큼 좋거나 더 우수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 하루는 보통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병원으로 향해요. 하얀 가운을 입을 때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병원 내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두려움과 고통에 빠진 환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복잡하고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수술들을 수행했어요. 한 번은 환자의 부러진 심장을 말 그대로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은 제가 미소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 가족은 저에게 가장 큰 응원이에요. 제 아내 엘리자베스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나면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울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줘요. 16살 아들 라이언은 저를 우러러봐요. 아직 어리지만 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듯해요. 수술과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에요. 하루 중 여러 순간 저는 자신감과 강인함을 느껴요. 매 초가 중요한 병원의 빠른 속도에 익숙해졌거든요. 기계의 삐소리, 간호사들의 부드러운 대화, 그리고 의사들의 신속한 지시가 어우러져 저에겐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져요. 저는 제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제가 태어난 나라를 한없이 자랑스러워해요. 늘 미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때때로 저 같은 사람도 다른 치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돼요. 한적한 오후 제 사무실에 앉아 분주한 뉴욕 거리를 바라보며 미국 너머의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다르게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인 한국이 우리가 가진 만큼의 첨단 기술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오랜 시간 믿어온 방법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확신했어요. 제 일과 제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의학은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익숙한 병원에 서 있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설렘을 느꼈어요. 그것이 저와 제 환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믿음이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 심장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곧 저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법에 머무를지 아니면 과거에 무시했던 한국에서 온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저는 제 평생 고쳐왔던 바로 그 심장이 언젠가 제게 등을 돌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느 평범한 아침 긴 밤의 수술 후에 일어나 보니 극도로 피곤했어요. 제 가슴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는데 평소 제가 익숙했던 강한 박동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너무 무리한 탓에 생긴 피곤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그 떨림은 불규칙하고 걱정스러운 박동으로 바뀌었고 저는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제 심장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속삭이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생명을 구해왔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병원 내의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익숙한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간호사들의 즐거운 대화와 기계들의 일정한 삐소리를 들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믿음직한 동료이자 친구인 마이클 로엘 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진찰하였어요. 박사님께서는 제 맥박을 확인하시고 청진기로 제 심장을 꼼꼼히 들으신 후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하셨어요. 저는 조용한 진료실에서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한 초 한 초가 갈수록 걱정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저에게 위안을 주던 밝은 병원 벽도 오늘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어요.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듣기 힘든 진단이었어요. 제가 말기 심근병증이라는 심각한 심장 질환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제 심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고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가능한 빨리 새 심장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의사들께서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매우 훌륭하지만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명단이 극도로 길어 시간이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해요. 로엘 박사님의 차분한 목소리, 임상적인 어조, 그리고 고통스러운 눈빛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저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늘 남들의 심장을 고쳐왔던 제가 이제는 제 심장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 손을 바라보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쏟았던 모든 힘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믿을 수 없고 슬픈 기분에 빠져 있었어요. 제 사무실 창가에 앉아 분주한 뉴욕 거리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는지 계속 의문을 품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미국 의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여러 번 고쳐왔던 심장이 왜 지금 저를 배신하는 걸까? 제 환자들, 가족,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아내 엘리자베스와 16살 아들 라이언은 제 깊은 걱정을 감지하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 할 때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라이언도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사랑과 지지가 약간의 위로가 되었지만 미지의 두려움은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강인한 의사가 아니라 이제는 환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밤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의 긴 시간과 구한 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 뒤척였어요. 이제는 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은 아이러니하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제 머릿속은 예전에 작고 하찮다고만 여겼던 첨단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한국 같은 곳에서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맴돌았어요. 그 깊은 취약함의 순간 저는 어쩌면 다른 곳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희망이요. 제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항상 미국 의학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살았던 강인한 심장외과 의사가 이제는 제 정체성을 뒤흔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유한함과 오랫동안 신뢰해왔던 시스템의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라도 이번에는 제 생명을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참 어려웠어요. 마침내 불안한 잠에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예상치 못한 위기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과 도전들을 마주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도전할 드라마틱한 변화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제게는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저는 제 최근 진단의 무게를 여전히 느끼며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심장은 병 때문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걱정으로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생각에 잠긴 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메일함에 새 이메일이 나타났어요. 너무 제 고민에 빠져 있어서 거의 놓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이메일은 평소와 달리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거든요. 제목은 드라이브.
스털링, 당신의 심장에 새로운 희망을 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늘 한국이 단순한 의료 시스템을 가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미국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거라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저는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메시지는 박지훈 박사님께서 보낸 메일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읽으며 그 뜻을 곱씹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친애하는 드라이브 스털링, 당신께서 심각한 심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첨단 병원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새로운 혁신 기술을 사용하여 심장 이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신속하고 높은 성공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과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진심 어린 케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당신께 두 번째 생명의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읽으면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빛과 희망이 가득한 분주한 도시의 현대적인 병원이었어요. 밝고 깨끗한 복도,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신속하게 움직이는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며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간호사들을 떠올렸어요. 이메일에는 한국에서 생명을 구하는 과정이 빠르고도 정성이 넘친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호기심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 메시지를 의심했는데요. 저는 항상 미국 의학이 최고라고 믿었고 그런 방식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제 심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미국에서의 대기 시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제시한 빠르고 따뜻한 해결책의 약속은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이메일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스며들도록 했어요. 박사님께서 사용하신 어조는 남들한테서 들었던 차갑고 임상적인 목소리와 달리 따뜻하고 격려하는 느낌이었어요. 말씀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이 기회를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멀리 여행을 가는 것이 큰 결정이라는 걸 이해합니다만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저희는 비슷한 상황에 있던 많은 환자들을 도와드렸고 분명 당신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제 손은 전화기를 집어들 때 살짝 떨렸어요. 저는 아내 엘리자베스와 16살 아들 라이언에게 이 이메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위로와 명료함을 주었거든요. 저는 제 진단부터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 내용까지 모두 설명했어요. 엘리자베스께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봐야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라이언도 단호한 목소리로 아빠, 이게 아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한국을 작고 중요치 않은 나라라고만 여겼던 제가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첨단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박사님께서 화면 너머로 다정하게 웃으며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박사님께 회신을 보내 수술 절차와 한국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병원과 이식 수술 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후 전송 버튼을 누르자 희망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 이메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때로는 희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과거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나라에서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제 심장,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새로운 시작의 약속에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챕터 4 서울에서의 새로운 희망. 여러 밤의 잠 못 이루는 시간과 가족과의 긴 대화를 거친 후 저는 결국 큰 결정을 내렸어요. 제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한국 서울에 가서 그곳의 첨단 심장 이식 수술이 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짐을 싸면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항상 미국 시스템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해봐야 했으니요.
머릿속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했고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비행기 날이 다가왔고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뉴욕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결심의 무게를 느끼며 티켓을 꽉 쥐었어요. 아내 엘리자베스와 16살 아들 라이언도 함께했어요. 그들은 제 손을 잡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들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해. 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도시는 밝은 네온사인 분주한 거리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박지훈 박사님의 이메일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따뜻하고 첨단의 병원 그리고 친절한 의사들의 모습을 상상했었죠. 이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제 심장은 기대감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거리에는 깨끗함과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이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 한 간호사께서 환한 미소와 함께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는 박사님을 기다리며 쉴 수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그 방은 차분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창밖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제 안에 희망의 불꽃이 살아나는 듯 했어요. 잠시 후 박지훈 박사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박사님은 키가 크고 다정한 눈빛과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셨고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라이브, 스털링. 박사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박사님께서 수술과 제가 받게 될 케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첨단 기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한 돌봄, 그리고 빠르고 정밀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박사님의 눈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사님께서는 병원을 구석구석 안내해 주셨어요.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이 정성껏 돌봄을 받고 있는 여러 구역들을 가리켜 주셨어요. 저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친절한 간호사분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은 마치 가족처럼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갔어요. 어느 한 방에서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어린 환자를 보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한 노인 환자에게 간호사께서 치료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부드럽게 위로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병원 구석구석에서 희망이 느껴졌어요. 박사님과 함께 걷다 보니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늘 미국 의학이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이제 한국에도 나름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곳의 시스템은 빠르고 정성 어린 케어와 개개인에 집중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저희는 모든 환자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시간은 소중하니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안심하시고 안전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과 신뢰가 생겼어요. 저는 수술, 회복 과정, 심지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사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변해 주셨어요. 한국 병원들이 첨단 기술과 따뜻한 개인적 터치를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스스로 회복하여 서울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몇 마디 한국어도 배우게 될 날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병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더 낙관적인 마음을 느꼈어요. 이번 경험이 제게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했어요. 때로는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던 의사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희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날 하루를 마치며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박사님의 따뜻한 배려, 한국 의료진의 원활한 환영, 그리고 무엇보다 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서울로의 여정은 저에게 현대 기술과 진심 어린 배려가 어우러진 또 다른 종류의 케어를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어쩌면 제가 치유의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고 저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수술 준비를 하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환자로서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이제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대기실에서는 결연한 표정의 많은 분들을 보았고, 간호사분들께서는 차분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기계들이 내는 부드러운 웅얼거림과 반짝이는 불빛이 닦여진 바닥에 반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방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공기마저 희망의 느낌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제 마음속에 요동치는 생각들을 가라앉히려 애썼고 박사님께서 해주신 따뜻한 말씀들을 떠올렸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좋은 손길에 있어요. 라는 말씀이 제 안에서 되뇌어졌어요. 잠시 후 저는 밝고 넓은 수술실로 안내받았어요. 수술실은 깜빡이는 첨단 기계들과 삐소리를 내는 장비들로 가득했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였어요. 팀은 바쁘게 수술 도구와 기기를 점검하며 준비 중이었어요. 중앙에서 박지훈 박사님께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며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신경 쓰고 계셨어요. 박사님의 자신감 있는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는 제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수술이 시작되기 전 저는 눈을 감고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아내 엘리자베스가 제 손을 잡아주던 모습과 아빠 꼭 강해져요. 라고 말했던 16살 아들 라이언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어요. 그 목소리들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저는 이 팀과 그들이 제게 주는 새로운 기회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드럽게 수술대에 옮겨지면서 저는 차가운 수술용 커튼의 감촉을 느꼈고 천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의 조명은 밝게 빛났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어요. 심장 모니터에서 나는 일정한 삐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차분하고 명확한 지시와 함께 수술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마취 상태에 있어서 움직이거나 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팀이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모든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어요. 저는 새 심장이 정성스럽게 제자리에 놓이고 정확한 봉합과 부드러운 케어로 연결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어요. 수술실은 조용한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 모든 분들의 희망과 결의가 느껴졌어요. 수술 시간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했어요. 매 순간마다 세심한 작업과 집중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간호사분들의 격려의 말, 부드러운 삐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대화의 조각들이 기억에 남았어요. 박사님의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길잡이 빛처럼 각 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었어요. 저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많은 긴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변화가 느껴졌어요. 모니터는 일정한 리듬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새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제 안에는 깊고 차분한 따스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임을 확신했어요. 회복실에서 서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다정한 얼굴들과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박사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털링. 새로운 시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가득해졌어요. 제게 또 다른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힘이 부족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누워있을 때 이번 놀라운 수술이 단지 새 심장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진의 세심한 케어와 헌신 덕분에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수술 후에 깨어난 느낌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부드럽고 따스한 조명과 간호사분들의 다정한 미소가 보였어요. 심장 모니터의 조용한 삐소리도 들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을 주었어요.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서 회복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몸이 약하고 피곤했지만 매일 조금씩 강해졌어요. 친절하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께서 최고의 케어를 해주셨어요. 여러 번 찾아와 주시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들의 따뜻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길 덕분에 저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놀라운 수술을 생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회복하는 동안 박지훈 박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께서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드라이브 스털링 아주 잘하고 계세요. 라고 하실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제 새 심장이 강하다는 것과 수술이 대성공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박사님과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귀 기울였어요. 그들의 케어는 제가 미국에서 알던 것과는 달리 개인적이고 진심 어린 배려가 넘쳤어요. 회복하면서 저는 서울의 새로운 환경을 둘러보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병원 정원에 짧은 산책을 하며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고 상쾌한 공기 냄새를 맡은가 하며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춤추고 부드러운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정한 인사가 제게 작은 행복과 희망을 주었어요. 심지어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한국어 단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아내 엘리자베스와 아들 라이언은 매일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들의 미소와 격려의 말이 제 마음을 밝게 해주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할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고 용감했던 라이언은 아빠,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정말 멋진 곳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들의 지지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제 인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박사님과 다른 의사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의학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한국 병원들이 최신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돌보는 방법에 대해 배웠어요. 예전에는 오로지 미국 의학만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한국식 케어는 부드럽고 존중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팀워크와 신속한 대응 덕분에 제 생명이 구원받았고 최고의 치료는 과학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할 때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 분주한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의사, 간호사, 그리고 직원분들을 생각했어요. 또한 예전에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나라를 깔보고 있었던 저 자신도 떠올랐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희망은 가장 뜻밖의 곳에서 찾을 수 있으며 때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복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다짐했어요. 모든 곳마다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좋은 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화의 대사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언젠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배려와 혁신 그리고 케어의 가치를 꼭 함께 가져가려고 해요. 병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어요. 병원 복도, 직원분들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서울의 밝고 다정한 에너지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다른 치유 방법을 깔본 예전의 의사가 아니라 시각을 바꾸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감사한 마음과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정신으로 회복실을 나서며 제 마음이 문자 그대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들의 미소와 격려의 말이 제 마음을 밝게 해주었어요. 저도 사연을 읽어드리는 동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감동로그 구독자님들도 박사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감동로그 한서아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